취임하자마자 가장 많이 얘기하는, 한 대표가 얘기하는 게 바로 당신은 민심 아니냐 이 얘기일 겁니다. 본인이 다 60%가 넘는 득표율을 당심이든 여론조사든 받았기 때문에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심 강조하는 동시에 웰빙 정당 소리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똑같이 63% 지지를 주셨습니다. 당심과 민심이 정확히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마음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보다 더 경청하고 보다 더 설명하고 보다 더 설득하라는 그런 채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단호하게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 하겠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몸살인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2024년 원래 들어 첫 최고위원회의입니다. 그동안 계속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어 왔었는데 드디어 당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예, 당원 국민 똑같이 본인을 63% 지지했다. 몸살인다는 소리 안 나오게 하겠다. 당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하면서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정말 그 뒤숭숭하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들어서 이게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라면서요. 참 집권 여당이 벌써 7월 달인데 예. 어떻게 첫 번째 최고위원을 하는지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만큼 이 집권 여당의 어떤 지도 체제가 굉장히 불안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이제서야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그러게요. 뽑아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참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한동훈 대표가 웰빙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마 지난 취임사에서도 이 국회의원들이 웰빙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웰빙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국민의힘을 취재해 보면 여전히 웰빙 이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소위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있는 그냥 지역 의원처럼 행동을 하는 의원들, 중앙 이슈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의원들, 그냥 지역구 사람들만 관리하는 의원들,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꽤 많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민주당만 하더라도요. 그래도 많은 의원들이 자기 주장도 하고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정치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예.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면 당내 싸움할 때는 굉장히 잘해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줄도 자석하는데 이게 뭔가 당 전체, 즉 어떤 국가적인 이슈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뭔가 토론하고 논의하자 그러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웰빙을 누리고 있는 거야. 아니 뭐 저쪽 싸우든 말든 나는 그냥 지역구에서 열심히 지금 뭐 산악회 가고 열심히 지역구민들 인사하고 다니면 된다. 이런 식의 있는 의원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재선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되든 뭐 집권을 하든 말든 나만 국회의원만 계속하면 된다는 의원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뭘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공천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페이스북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서 그렇지 못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천을 탈락시키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걸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그래야지만이 정말 1년, 4년 내내 가도 언론에 이름 한 번 안 나오는 의원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러게요. 화면을 지금 잠깐 또 만나볼 텐데 오늘 최고위원 첫 번째 한동훈 대표가 주재했던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갑니다라는 뒤에 현수막 백드롭 이것도 좀 바뀌었고요. 아까 착석한 자리를 봤을 때 수석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이 한 대표 왼쪽에 앉았고 오른쪽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김재현, 김민전, 인요한, 진종호 이런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한 오늘 첫 번째 최고위 주재. 얼마 있으면 8월인데 글쎄요. 국민의힘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것도 참 상징하는 바가 클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요. 저희가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첫 번째 인선 누가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합류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꽤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당대표 비서실장에 이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최고위원회하고 그리고 의총에서 제가 오늘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니까요. 제가 더 사정을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의원들이 잘 대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 좀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인선은 어떻게? 분이 인사를 한 겁니다. 제가 명함이 새로 나왔어요. 줄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힘 당대표 명함을 새로 팠나 보지 한 대표가 이제 기자들 앞에서 나눠주는 모습도 봤는데 이승환 행정관님, 네. 그 주로 뭐 저도 다는 모르지만 초선 중심으로 당대표 비서실장들이 끓이는데 이번에 재선에 박정아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당내에선 뭐라고 얘기가 나오던가요? 당내 분위기도 한번 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한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가장 세 가지, 당대표가 되고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겠다, 두 번째가 유능해지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외연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박정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외연 확장에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관, 행정관 이런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을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바른정당 시절에는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의 수석 대변인을 맡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부시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의 어떤 개혁적 세력이고 그런 새로운 세력들의 외연 확장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가 박정아 비서실장의 지역구입니다. 강원도에 있습니다. 보통 강원도 여태까지 보면 강원도에 권성동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이나 이렇게 친윤 핵심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에게까지도 외연 확장할 수 있는 내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외연 확장을 위한 어떤 그런 인선으로는 저는 적합한 인선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유승민 과거 중진들과도 호흡을 맞춘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완전 친윤 개파색이었다, 짓지 않다 뭐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뒀다. 네. 비서실장이 이런데 더 중요한 건, 더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사무총장과 혹은 정책위장이 유임될지 말지.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도 하나하나 짚어본 바 있습니다만 실제로 뭐 하마평에 오르는 자차원타천 오르는 의원들, 사무총장 혹은 지명직 최고위원 여러 말들, 특히 뭐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사무총장, 지명직 최고위원에 앉히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은 많은데 서영주 대변인. 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많이 나왔던 얘기가 바로 정책위원장 된 지 2달밖에 안 된 정점식 의원 친윤인데 아직 여기 이제 갑론을박이 당내에서 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이 본인의 임기가 있다. 그러니까 더 임기를 다 마치겠다는 식의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 보면 예. 친윤계에서는 정책위 의장을 버릴 수 없다라는 어떤 포석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버릴 수 없다는 부분들은 한동훈 대표의 견제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지도부의 구성 자체가 지금 5명의 한동훈 대표를 빼고 최고위원을 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대3의 구조에서 결국에는 당연직으로 의결권이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지명직 최고위원이거든요. 그러면 지명직 최고는 한동훈 대표의 사람이라고 봤을 때 대표가 임명하니까요. 원내대표는 중립으로 봐도 이 정책위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표가 9명의 구성으로 되는 것에 있어서 대표까지 포함했을 때 5대4의 구조로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좀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만에 하나 정정식 지금 현 정책위장이 위임이 된다. 예. 그럼 친윤계로 분류되면서 말하자면 지도부의 균형 자체가 한동훈 대표보다는 친윤, 용산 쪽으로 기울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예. 저 인사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큰 결정인데요. 제가 봐서는 통상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신임 지도부가 오면 예. 그게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그 직을 내려놓고 신임 대표에게 권한을 주는 것들이 통상의 관행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정점식 정책위 의장 입에서 나온 언론 보도는 아니지만 예. 친윤계에서 어느 정도 추측건대 흘려보냈다는 얘기, 임기를 다 쳐야 된다는 얘기들은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내부적인 견제가 시작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충고를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지도체제에서의 첫 번째 첫인상을 제대로 주려면 예. 정책위원장을 본인의 사람으로 갈아 끼는 것이 이게 시작점에서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 어떤 가장 큰 포인트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취지인지 알겠는데 갈아 끼운다니요. 그러니까 바꾼다고 해야겠죠. 예, 그 정도로 뭐. 왜냐하면 이현정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실제로 이게 시작부터 다 바꾸면 너무 또 이른바 기존 친윤 세력과 각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충격 원내대표도 있어서 유임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와 함께 다만 오늘 저거 봐라. 이탈표 몇몇 나오지 않았냐.
한 대표가 본인 입김을 넣으려면 갑자기 또 갈아 끼운다고 하니 갑자기 그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어쨌든 교체를 통해서 세수는 세부대에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의 얘기도 좀 나와서요. 자, 어떤 조직이든지요. 일단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게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이 나 지금 장관 계속 할래요 라고 한다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지금 일단 이번에 압도적인 당원과 국민의 찬성으로 인해서 지금 한동훈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당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일괄 사표를 내는 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 아닌가요? 그래서 이 당 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짜게 만드는 프리핸드를 줘야죠. 예. 그래야지만이 뭔가 새로운 체제가 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나는 뭐 이제 임명된 지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버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거는 아직까지도 한동훈 체제를 인정하고 있지 싶지 않은 그러한 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어제 김재원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 당대표와 지금 원내대표가 의견이 다르면 당대표는 원내대표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참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친윤들 입장에서 보면 정점식 의원은 핵심 친윤입니다. 윤 대통령도 굉장히 가깝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분이 정책위 의장은 적합한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일단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개인적인 예.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정책위 의장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이 식견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분은 지금 검사 출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쪽의 전문가가 좀 더 정책회장을 하게 될 경우에 당이 정책의 중심을 가지고 좀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도 본인이 일단 지금 체제가 바뀌었으면 본인이 일단 사표를 던져놓고 이 신임 여부를 묻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와서 뭐 나는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기간을 채우겠다? 무슨 정년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기간이 있어요? 임기가 없다. 근데 그리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는데 좀 더 확인해 봐야 그러니까 돼요. 만약 그런 이야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 오늘 정도면 기본적으로 나와야죠. 그리고 본인은 사표를 제출했고 그다음 신임 여부를 묻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좀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